네, 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를 진행할 네이버 클라우드의 강진아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클로버 스튜디오를 활용한 레그 구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먼저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일단 레그에 대해 이해해보는 목차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레그라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LLM이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이 어떠한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레그가 등장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 레그가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 하나 더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레그와 파인 튜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점이 좀 다른지, 이러한 어떠한 장단점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레그를 구성하는 요소, 그 다음에 이 레그가 동작하는 프로세스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레그를 구성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프레임워크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클로버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 이제 레그 구성을 하실 시에는 클로버 스튜디오의 어떤 API들을 활용하시면 될지 간단히 소개를 드린 다음에 실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PDF 파일 기반의 레그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레그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라는 것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외부 지식 베이스, 즉 외부의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언어 모델이 답변을 만들 시에 가장 적합한 어떠한 답변을 이러한 외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조회를 해서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성 방식 혹은 이제 기술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일단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적절한 길이로 분할을 한 다음 이 데이터들을 이제 이 데이터가 즉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특성을 벡터라는 수치값으로 바꾸는 임베딩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임베딩 결과값들은 이제 벡터DB에 저장이 되어서 사용자가 어떠한 쿼리 즉 질문을 했을 시에 가장 적합한 답변을 이제 벡터DB로부터 찾아서 답변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구성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레그 구성입니다. 이러한 레그 구성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로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면 레그라는 구성 자체가 사용자의 쿼리에, 즉 사용자의 질의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이제 외부 데이터로부터 이제 가져오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환각, 환청을 의미를 하고, 이제 생성형 AI 분야에서 할루시네이션은 이제 언어 모델이 자기가 학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학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미 자기가 학습했던 데이터에만 근거를 해서 가장 높은 확률의 텍스트들을 나열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즉 내가 원래는 모르는 지리지만 그것에 대한 답변을 꼭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레그 구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데이터는 이제 연계되어 있는 이제 외부 데이터 소스로부터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할루시네이션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학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존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상 높은 답변만을 만들어내다 보니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지만 꼭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고요. 특히나 대규모 언어 모델은 학습된 데이터의 사실 여부, 즉 진위 여부까지는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보시는 이 도표는 IT 월드에서 2023년도 국내 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미 실제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기업이 23.8%,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제 AI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게 40.7%,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한국 기업의 절반 정도가 이제 AI를 굉장히 도입하고자 하는 이제 계획을 보유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고요. 실제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LLM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언어 모델이 어떠한 특수한 특정 도메인에 특화되어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가 생기면서 이러한 구성이 가능한 레그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회사 내부에 있는 그런 인사제도와 실제 언어 모델을 결합을 해서 사용자가 내 휴가는 얼마 남았어? 우리 회사의 휴가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지? 이러한 어떤 특정 회사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정보들도 이제 외부에, 즉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연계를 해서 LLM 모델이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뭔가 할루시네이션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특정 도메인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 LLM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레그라는 방식을 쓰셔도 되지만 파인 튜닝이라는 방식을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레그와 파인 튜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과 이제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외부의 데이터에서 이제 적절한 응답을 찾아서 답변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반면에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학습된 모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여러분들이 데이터만 있다면 굉장히 높은 품질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특수 도메인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그 학습시키고자 하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빈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파인 튜닝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레그 구석은 외부 데이터에 대한 상시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빠르게 업데이트 주기가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최신성을 유지시키기에 굉장히 용이한 구성 방식이죠. 그래서 레그는 좀 더 이제 데이터가 자주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LLM 모델을 구성하실 때, 파인 튜닝은 어떠한 자주 업데이트 되지 않은 도메인의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동작을 해서 특정 작업용 애플리케이션에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레그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앞서 레그 정의를 할 때도 잠깐 봤던 그림인데요. 이제 외부의 데이터를 전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요. 데이터를 이제 벡터 값으로 변환하기 전에 이제 긴 길이의 텍스트들을 청크 단위로 쪼개는 데이터 분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데이터 분할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인베딩 작업을 통해서 그러한 텍스트들을 이제 언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벡터 값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값은 이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던가 특성들을 담은 이제 수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러한 수치값들은 벡터DB에 이제 저장이 돼서 사용자가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적합한 답변을 이제 벡터DB로부터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프롬프트 형식에 맞춰서 사용자에게 결과값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쭉 그 레그가 동작하는 구성 요소와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봤는데, 그 프로세스를 크게 보면은 인덱싱 작업, 리트리벌 작업, 제너레이션 작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싱 작업에는 이제 외부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데이터를 용이하게 이제 클렌징하고 그 다음에 청크 단위로 자르고 벡터DB에 저장까지가 이제 인덱싱 작업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트리벌 작업은 사용자의 쿼리를 이해하고 그 쿼리와 가장 적합한 벡터 값을 추출을 해서 가장 사용자에게 적합한
그 텍스트를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리트리벌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제너레이션 단계에서는 그런 결과값들을 여러분들이 정하신 프롬프트에 맞춰서 실제 최종 답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제너레이션 단계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레그를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주요 프레임워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체인과 라마인덱스를 아마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보통 랭체인 같은 경우에는 LLM 기반으로 이제 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랭체인 같은 경우에는 LLM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모듈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필요한 모듈들만 좀 취사 선택하셔서 구성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프레임워크이고요. 라마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앞서 레그의 그 구성 요소 중에 이제 리트리벌, 그다음에 인덱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로부터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라마인덱스가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프레임워크를 좀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LLM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실 때 좀 더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클로버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레그를 구성하실 때는 이제 어떠한 API를 쓰시면 좋을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클로버 스튜디오는 크게 4가지 모듈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플레이그라운드, 익스플로러, 튜닝, 스킬 트레이너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플레이그라운드는 여러분들이 하이퍼클로버 X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질의도 보내보시고 답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파라미터 값을 조율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좀 만들어내고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익스플로러는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만의 AI 서비스를 만드실 때 필요한 다양한 특화 도구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인베딩 API도 이 익스플로러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튜닝은 하이퍼클로버 X 언어 모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킬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스킬 트레이너는 하이퍼클로버 X 언어 모델이 답변을 만들 때 외부 API를 참조해서 답변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 각각의 모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에 가시면 클로버 스튜디오를 설명드리는 교육 영상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레그 구성을 할 때는 여기 클로버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API를 이제 활용하시게 될 건지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익스플로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단 나누기 API와 인베딩 API를 활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면 레그를 구성할 때 외부의 데이터를 불러다가 이제 인베딩 작업을 하기 전에 좀 긴 텍스트들은 이제 청크 단위로 나누는 작업을 보셨는데, 그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문단 나누기 API, 그 다음에 텍스트를 벡터 값으로 바꾸는 인베딩 API는 익스플로러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언어 모델이 그 프롬프트에 기반을 해서 어떤 최종 답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플레이그라운드의 챗 컴플리션 API를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그 클로버 스튜디오의 API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한번 레그 구성을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데모의 환경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버에 주피터 노트북 설치를 해서 거기서 코드들을 좀 실행을 해볼 예정이고, 앞서 보여드린 클로버 스튜디오의 API들 호출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PDF 문서를 읽어서 답변을 만드는 레그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PDF 문서를 읽어드리는 과정에서는 랭체인을 활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되는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그 클로버 스튜디오의 포럼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레그 쿡북이라는 컨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코드들은 거기 레그 쿡북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좀 이동을 할 거고요. 지금 제가 분석할 PDF 문서는 요 클로버 스튜디오 올해 클로버 스튜디오 유저 가이드, 요 PDF 저희 사용자 가이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PDF를 근간으로 해서 학습을 시켜보았고요. 여기 보시면 한번 코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랭체인 설치와 이제 관련된 패키지들 설치를 쭉 진행을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셀을 보시면 랭체인에 이제 다양한 이제 다큐먼트 로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PDF 문서를 읽어오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PDF에 있는 텍스트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저장을 했을 시에 이렇게 PDF 각각의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들을 잘 불러와서 저장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레그에서는 이제 외부의 데이터를 불러다가 커넥팅 작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들을 이제 긴 텍스트들은 짧게 쪼개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클로버 스튜디오의 문단 나누기 API를 호출을 했습니다. 실제 문단 나누기 API 여러분들이 나중에 익스플로러에 가시면 API 호출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 문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단 나누기가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인베딩 작업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인베딩 하실 수 있는 API도 저희 익스플로러 도구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인베딩 작업까지 마치게 됐고요. 이제 인베딩 작업이 끝나서 그 벡터 값들을 이제 벡터 DB에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벡터 DB는 뭐 크로마 DB 뭐 아니면 포스트그레 SQL 등 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뭐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저는 밀버스 DB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버스 DB 설치하고 밀버스 DB 안에 이제 벡터 값들을 지금 보시는 이 텍스트에 대한 벡터 값들 저장을 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DB에 데이터까지 저장을 했으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답변을 만들어낼 때는 챗 컴플리션 API를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여러분들이 챗 컴플리션 API 호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도 프롬프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할 때는 PDF 문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답변의 소스까지 같이 제공을 해달라. 그리고 사용자 질문이 만약 내가 학습한, 즉 PDF 문서에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용자 질의에 대해서 이제 PDF 문서 기반으로 답변을 하도록 지금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그 클로버 스튜디오 유저 가이드에 제공이 되고 있는 그 맥시멈 토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스트림 형식으로 아마 결과값이 여러분들도 나오실 거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최종 문장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력값은 이렇게 스트림 형태로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최종 답변만 여러분들이 추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맥시멈 토큰이라는 것은 언어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토큰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스를 보면 이제 제가 지정한 그 PDF 문서에 기반을 해서 지금 소스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쭉 한번 실제 레그 플로우에 대해서 저희 클로버 스튜디오 API들을 통해서 실제 구성, 호출까지 해보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 데모에서 보여드린 상세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그 쿡북을 한번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API 호출 키라던가 기타 내용들은 또 제가 구성한 내용과 다르다 보니 그 쿡북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레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셨던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